월요일 팀이 오후 2시에 방송이나 오늘 올려서 팀 활동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해놓으니까 10시, 오후 2시 왔다 갔다 헷갈리는 수가 있고, 어차피 팀 활동을 하는 대신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오후 돌리는 별 문제는 없죠? 오후에, 오후 2시부터 하면 특별히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토요일이 아니고 요일별로 오늘 이번 원래 저는 월요일로 들어가는데 월요일 6번, 화요일 6번, 월화수목 6개, 월요일 30, 10시를 아닙니까? 오전 10시를 오후 2시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는 오전에는 강의실에 거의 안 나와요. 오전 강의 시간에 아주 안 나오는데 오후에 팀 활동할 때는 20명, 30명 나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팀은 유별나게 오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은 오전에 하는 걸 오후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강의의 성격으로 봐서는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오전에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출석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내년부터 오후로 돌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광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합창단 여러 군데 나갔는데,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메아리 합창단 연습을 양산 교회에서 합니다. 2000년도에 천식원 영국대 총장님이 나오시고 만든 합창단, 연대 교수님, 또 대구 시내 사립, 또 공립들이 여자생들이 많고 일반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여자분들 많고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47명이 합창을 하고 있는데 12월 3일 꼭 여기 적어 놓으셨다. 초대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오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또 김태관 선생님 탁구 동아리에서 한 3, 40명 모시고 오신다고 합니다. 많이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장소를 대략하면은 명덕역에서 타면 용지역 쪽으로 구정거장 대봉교역에 내리면 대백프라자가 있습니다. 대백프라자 10층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되니까 꼭 하나 적어 두셨다가 많이 모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꼭 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만 원씩 주고 전부 사는 것인데 그 공연하려면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가 지금 97살 분이 지금 아주 정신도 초롱거쳐가지고 또 중창까지 하고 지휘도합니다. 또 그래서 그분도 있고 90세 넘는 분이 한 서너 명, 그 다음 88세 이상의 또 서너 명의 중창을 그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총무를 한 10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부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많은 배우님들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반, 한 5시쯤 오시면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쯤 우리 영양자 강사님으로
하시는 변명규 전 선생님 오셨습니다. 강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경청할 만한 그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으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변명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저 자료를 가지고 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은 제 강의 예약된 시간보다 많이 좀 까먹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제 최대한으로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자료 꼭 다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답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 좀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제 손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이게 지금 리모컨이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장님께서 컴퓨터에서 작동해 주시고 저는 이 지휘봉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어가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 그럼 넘어가네. 예. 이게 리모컨하고 컴퓨터하고 저것도 서로 얼굴을 봐야 된답니다. 지금 이 소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가 보네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기 조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했고요. 퇴직하고 나서 저 문학에 발디디 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현지에 있을 때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필집 그 다음에 시집 이렇게 전체 제가 나온 책이 9권이 출판됐습니다. 오늘 저 제목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 이런 걸 가지고 예화를 실화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가져보면은 마음의 창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럽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는 이런 전체적인 마음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지하철 탔습니다. 절대 앉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이 석이 복잡하고 서로 막 밀립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와, 뭐 가만히 서가지고 옆에 밀려가지고 넘어질 일 없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야, 정말 짜증스럽다.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참 귀찮고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몸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무엇이 작용합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팔만 대장경 알죠? 팔만 대장경이 우리 국보 30여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만 대장경이 8만 개나 되니까 8만 대장경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8만 1,258명입니다. 8만. 그러면은 한 개의 글자가 몇 개냐면 이 14자씩 산조래. 그러니까 23절이라요. 거의 한 면이 그렇습니다. 그게 양면대가 있으니까 한 장에 644 자가 글자가 있는데 이 8만 자가 가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한국 인구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많은 글자가 그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부 불교의 경륜, 불교 내용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 많은 걸 딱 한 자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한 자. 방금 이야기 제목이 뭡니까? 예, 마음을 한자로 하면 심자 한자로서 전부 대두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폭이 넓은 건지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우주가 그 얼마나 넓다고 그러지만은 이 우주보다 넓은 게 마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죠.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 노래 그거 나오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뭐보다 넓고 하는 이 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네,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덕도 다조라는 이야기가 사자성어인데 이 누구 이야기냐면 맹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맹자께서 이야기 누구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큰 부를 가지고 있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그러면 이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어떻게 잘 살아요?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위로부터 뭘 얻어야 돼? 인심을 얻어야 돼. 인심이 또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심지 사람인 마음이지. 인심을 얻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려울 때나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도와준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맹자님의 아주 그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 이제 감동을 만드는 삶의 요소라고 했는데 사람은 이제 뭘 먹고 사는 뭐 이게 이야기하면은 뭐 먹는 걸 하도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음 쪽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냐? 역시 하나의 또 감동을 먹고 사는 것이 이 감동도 확실히 우리 보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아주 흩어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돼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삶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도 감동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가졌다든가 좋은 차를 가져 이렇게 다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먼저 마음 다스리는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대 사회는 이 감동이 식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감동이 식어버렸을까? 그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얻는다. 지금 세상이 그러면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얻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자연히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하고 어디에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편한 세상이 되니까 애들 지금 저희 큰 애들도 진짜 이 노력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얻어오니까 편리하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얻어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정당, 예를 들어서 산을 두고 정상을 정복할 때 두 가지로 예를 봅시다. 한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화를 신고 한 발 한 발 해서 이렇게 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정상 가가지고 느끼는 마음, 느낌,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바로 이만큼 그 정상을 케이블카 타고 간 사람 정상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고대만 또 좀 쉬고 주위 경치를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불어오고 쉬운 거 좋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정상을 정복을 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정복의 감상, 이 마음, 아까 말한 감동 이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의 진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니 특히 요새 애들요 참 편하게 살고 컴퓨터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게 하니까 이 인내성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너무 모든 게 전부하고 특히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가 싶어 막 갖다 챙기고 뭐 챙겨주고 이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인내심도 없고 이것도 있습니다. 국가옆에서 가는 그 서정주 시인이 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무슨 새?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그런 게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무엇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이게 뭡니까? 소쩍새 봄부터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기다림이 있다. 인내가 있다. 마찬가지로 또 먹구름도 마찬가지다. 이게 서정주 시인은 1915년 출신입니다. 정주영 씨, 또 누구 박목을 씨, 인부 전부 1915년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서정주 씨는 2000년까지 살았고 정주영 씨는 2001년, 그 다음에 박목을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는 그 안에 돌아가셨어요. 19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박목을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중에 뭐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글의 노래도 있고 4월의 노래 그런 거 있죠. 복령꽃 그늘아래 서기기 4월의 노래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 이글의 노래 뭐 한밤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이별할 때 부르는 거는 너무 좀 슬프지요. 그런 이제 그런데 이 국화협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 기다리고 인내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혜인 씨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제 수녀.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깨끗하다. 그 다음에 따뜻하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깨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다 묶어서 마음 하나라고 했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기뻐하고 깨었고 평화롭고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나, 나한테 드는 나를 찾아보자. 그 미국 타임지가 2001년도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조사한 게 뭐냐면 미국 타임지가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세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그러니까 남들이 전부 다 나를 부러워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21세기죠. 21세기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드는 나. 남이 그렇게 나를 존경한다든가 한다든가 그걸 떠나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준이다.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이 세상이 해진다. 옆에서 해야 행복해진다. 그게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 그 자서전 그 100번 일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17세 때 자기가 과거를 응시했습니다. 응시했는데 가보니 이거 엉망이에요. 그 당시 그 조선 말에가 그게 제대로 안 써가 있을 때 아주 기강이 이게 벌써 사전에 과거에 합격 해서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위 그 지들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그다 이름이 오래 다 있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다 맞자 떨어지니까 공부하고 실력하고 가기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매지 부패의 극한이 돼. 그래서 자기가 뭐 공부하기로는 가끔 틀리도 하고 태하고 풍수 그다음에 그 관상 이걸 공부하기로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좀 하다가 공부를 자기가 한번 방금 아는 데까지 봤은 게 얼굴이 온갖 나쁜 상만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천하게 아주 어렵게 살 그런 사람인데 자기 자신 삶이 그래서 뭐냐면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뭘 읽었나 하면은 마이상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그 마이상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마이상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긴데 뭡니까? 이걸 뭐 한자는 넘어가고 그 설명입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또 뭐 하나 더 이제 붙인다고 하면은 마음 착한 것은 베푸는 것만 못하다. 핵심은 뭐냐면은 뭡니까? 얼굴의 관상이 잘 나가 좋다는 보다는 몸 잘생긴 게 낫고 그것보다는 또 뭐냐? 마음의 상 이게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이상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상스에 나오죠. 이 책이 누가 썼나 하면은 중국 당나라에 그 마이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관상학의 대가였습니다. 아주 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뭐가 통했다 그럴 정도로 이해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마이상스를 다 쓰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리다 좀 못하지만 하여튼 젊은 총각 무성인데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지게를 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이 보니까 그 애가 곧 죽을 사람. 그러니까 애가 참 불쌍하다 이겁니다. 곧 죽는 것도 불쌍하지만 먹고 살아남으시게 머심을 사면서 그린 게 나무하러 가는 게 너무 안 됐어. 붙잡았어요.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네 상을 보니까 그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구나. 그래 그동안만 해도 좀 편하게 살고 해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 뭐 일할 기분도 안 나겠습니까? 남의 집에 살면서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되 자기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마침 갑자기 그 지역에 산악비가 떠들어가지고 물이 좀 내려오는데 이 나무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에 개미가 한때 모이가지고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참 마음이 안 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개미가 놔두면 참 몽탕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토라한테 물에 들어가 건졌어요. 건져가 개미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무해고 오고 뭐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살아가는데 한 우짜게 길 가다가 또 그 마이 선인을 만났습니다. 마이 상승 쓰신 분 만나 이분이 또 보디면은 그때 보디 애를 보고 예 가만있어 봐라. 그때 상을 보니까 곧 죽을 상이 그때는 점림시 앞에 볼 때는 곧 죽을 상이었는데 그날 보니까 죽을 상이 아니라 최소한 3, 40년 더 거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의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불러가 물었어요. 얘야 먼저 볼 때 하고 먼저 볼 때 완전히 틀리는데 네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저는 뭐 그냥 하고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참 울적하게 지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뭐 그동안에 한 일이 있었기도 하면 다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개미를 살려줬다고. 그때 이 마이 선인이 무릎을 탁 치면 바로 이구나. 그게 뭡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고 이거 아니고 몸 좋으면 마음 좋은 마음보다 마음 좋으면 참 좋은 거다. 마음이 좋으면은 죽음도 살을 앞서줄 수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백범 선생의 이 인생사하고 그 다음에 일화를 하나 이분의 생애는 김자점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김자점 선생님은 인조 때 인조 반정의 주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조 때 정성까지 할 정도로 높은 뜻을 하다가 인조 때 무슨 병자호란이 있었죠. 병자호란의 책임을 지고 사는 기합을 가야 돼.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벌정책, 우리나라 북벌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다 청나라에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간첩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물리기인데 그 후손이라 이게 백범이 그 후손입니다. 그렇게 그 집안이 대대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는 게 욕적 집안이 보면 그게 몰살 안 하기 다행이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진짜 영모까지 꿉니다가 잡혀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후손이니까 백범이 얼마나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태어나가 뭘 했냐면 동아형이 일어났을 때 거기 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뭐냐면은 일본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일본 강점기는 아니지만은 조선 말기 일본이 그래도 한국에 와 지금 한참 득세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일본인을 살해했으니까 감옥에 갈 수는 없죠. 일제 강점기 그때 아마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모양이 왜 그 일본인을 살해했나 하면은 일본이 살해한 해가 언제냐면 1896년입니다. 96년. 1895년이 뭐가 있었나 하면 큰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 민비시해 사건. 이게 1895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그 이듬해 96년인데 또 95년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단발령이 또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상황에 일본한테 극히 이상이 국민들이 안 좋을 때 아니거든요. 민비까지 사냥하고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 김구 선생님 고향은 항해도입니다. 자기 고향 그 가운데 치하포라는 저 나오네요. 치하포라는 게 항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술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일본 청년하고 일본 며칠 앉아가지고 술을 한잔 먹에 막 떠들고 막 저거들고 난리를 치는 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잠깐 뭐냐면 민비 사건, 단말령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이 극도로 안 좋은다 일본 사람한테 그것까지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게 딱 막 마음이 저씨가 있어 힘이 좋아요. 대단히 체격도 보고 김무수리 일본 그 청년 그는 데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왜 됩니까? 자기 또 감옥에 가야 돼. 이 어려운 생활을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가가지고 상해에 가가지고 임시 정부를 맡아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어려운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해방 후에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이제 해방 후에 돌아보니까 왜 됩니까? 또 이게 뭐냐면 남쪽 북쪽 갈라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하나 뭉치려고 왜 애를 썼습니까? 북쪽에도 왔다고 부쉈다고 왜 됐어요? 건축막 안두희한테 건축막하고만 돌아가셨죠. 이 불우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살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후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분으로서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고 이분은 76년생 한 살 짰습니다. 76년생이고 또 누가 있냐면 79년생 안중근 70년대 우리나라 유명한 대단한 분들 한말 세 분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김구 선생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구 선생 어머니도 이제 김구가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 같이 갔습니다. 생활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마침 김구 선생의 주석이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청년들, 또 동기들이 그리고 어머니 생일 맞았다고 그걸 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일상. 그래 그걸 갖다가 김구 선생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돈 날로 봐. 내 생일이니까 내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시장 보고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시장에 갔죠.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또 와서 보니까 생일하고 관계 있는 먹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봤어? 그 돈을 가지고 금총을 2자루 사가 와가지고 그 동기들 주면서 그것 가지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한 분입니다. 자기 생일상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분. 이어서 이제 위인들의 뒤에는 훌륭한 누가 있어? 훌륭한 어머니가 있죠. 그럼 이어서 이제 한 사람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게 또 있죠. 아까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있는데 187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9년이죠. 또 히로코미에서 9년입니다. 1909년. 그래 1년 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여성 강문에 또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 안중근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일찍 독립운동을 나갔다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나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또 겨울이 돼가지고 춥고 먹는 것도 이렇게 못 먹고 춥고 막 이러고 또 어머니가 또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낮에는 못 오고 밤중을 어둠을 타서 집에 와가지고 마루 앞에 와가지고 불렀어. 보고 싶은 어머니들이 배도 고프고 그러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함을 몰지르기고 그런데 아무 대답이 분명히 커 있는데 방에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했어요. 어머니하고 그런 이야기하니까 방에서 뭐라 했냐면 분명히 자기는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말로 옛날에 무슨 발로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질로 뛰어나와서 방대줄 것을 생각했는데 딱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나 딱 방 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 아직까지 이를 성취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부르느냐. 딱 꼬마지 아들 방귀 준 것도 문제를 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안중근이가 다시 생각한 거야. 그전에도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의 교육을 강하게 했는데 그래 그때서 하루에 춥고 배고파도 다시 느낌이 있어서 사나이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뭐 칼을 뺐으면 호황을 찌르 못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이게 잘못된 게 막 다시 운동하러 가야겠다. 그 길로 어머니 보지도 않고 다시 나가서 우리 운동 길로 저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일본 그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참 너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성 감옥에 있을 때 1년 동안요. 그것을 책을 동양평화라는 책을 펴냈지 않습니까? 그거 펴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마한테 사형 날짜까지 연기 받았어요. 일본 한테 연기 받아가면서 그 책을 완성했는데 그 책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참 존경을 했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글 있죠. 글도 일본 그때 강경한 사람들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서 자료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진짜 참 훌륭한 그 있었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 된 어머니가 있었다. 이수신 장은 여러분 알죠? 어머니 우리 집안 변신. 어머니 저 전쟁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잠깐 이수신 장이 만나가지고 또 갑니다. 예. 자기 집 근무지로 갈 때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갈게 그거 뭐냐면 평소에 가서 몸 조심해라 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요. 그래 인사를 딱 하냐 그래 잘 가거라. 가서 우리 국민의 치욕을 크게 씻어나오고 딱 그 말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그 사람들이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만나에 훌륭한 분들 참 많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참 그런 마음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마음 하는 이런 제목을 제가 하나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 송나라 법문정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뭐 아무 직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우리가 말하는 마시도 되긴 사고 아닙니까? 어느 날 길가에 굴다가 길가에서 군쟁이 관상쟁이를 만났어. 아이고 막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운세를까지 단 거예요. 그래가면서 딱 군쟁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나라 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원자 받으라고 그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점쟁이 그렇게 했어. 자네 관상으로는 어림없네. 우리말 택도 없다 이 말이. 그렇게 이제 이 사람도 실망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의원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양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자네 희망이 금세 재상에서 의원으로 내려가는 건가? 그 당시 의원 평민대에서도 더 취급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재상에서 의원으로 내려왔는가 희망이?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은 예 저는 백성 구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상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 안 되면 의원이라도 되어서 백성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 출세하는 일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참 고통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계가 이제 반전이 되는데 그래 이야기를 점쟁이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겠어? 아니 그럼 자네는 결국 재상을 하겠구나. 자네가 마음이 백성들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재상이 되겠다. 이 점쟁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법문정에서 아니 금방 변하는 정계도 있습니까?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이겁니다. 마이상스에 나오는 거. 관상에는 색상, 골상. 색상은 얼굴이고 골상은 몸이고 심상은 마음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봐서는 자네가 재상이 될 그게 없는데
참 능능한 심상 마음으로 봐가지고는 당신이 재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점쟁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럴 때 진짜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훗날 재산이 됐습니다. 이제 재산이 됐는데 여기는 뭐가 있겠노? 심상이 재산을 할 수 있다는 금령의 말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던 그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있는데 나성경이 피트라는 건 이 학생인데 그 어느 선생님이 이제 신학기가 돼서 학급이 바뀌지 않았나요? 학급을 신체 학급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그 앞에 해 맡은 담임 선생님이 그 새로 맡은 선생님들 하는 말이 선생님 여반에 말씀경이 피트라는 학생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1년간 춤을 지원했습니다. 완전히 학급을 개판으로 만나는 거예요. 깡패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구종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담임 선생님 처음 맡은 게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여튼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야겠습니다. 할 방도 뭐 있는 자기도 그렇게 고생했던데 이 깡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딱 첫날 다 돌아가고 나서 애 들까지 불렀어.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말하면 얘야 내같이 몸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학생들 지도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네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힘세다 깡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네가 본 게 우리 그 이야기인 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용감하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 용감하고 그 키도 크고 좋은 주책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이 학교 애들을 좀 조용하게 좀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몸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 없는 그런 애들 그 친구들 좀 잘 돌봐주면 내가 이 학부를 지도하는데 무난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몸은 안 좋지만 몸으로 보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집에 어머니도 있고 가족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땡땡도 아닌데 그 자네의 도움을 좀 받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꿈을 꾸면서 고개를 뭐 많이 숙이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년 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고 꼭 내일부터 하면 우리 같이 학업을 하고 해보자. 딱 그래 부탁하고 이틀을 가보니까 이게 이틀을 가니까 학교에 제일 먼저 와가 있어요. 그래 먼저 나와 창문 열고 또 애들 뭐 그런 게 있으면 돌봐주고 뭐 청소하는 거는 또 창문 열고 이런 거 이제 다 하고 있는 게 자기가 그 애한테 이야기한 거는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 애 하나는 몇 년 동안 말씀만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럼 이 애에게 뭘 줬나요? 마음을 준 겁니다. 선생님 부탁하는 야 나한테도 선생님이 부탁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 이걸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 개척하는데 큰 힘을 준다.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법문정님한테 그 관상예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않겠다는 그 기대감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또 누구 부모의 말 한마디에 한 평생이 좌우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는 건 참 대단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 이거 뭐 독특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그 돈 많은 부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살아가면서 많이 편치 않은 많이 초조하고 불안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안정을 찾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림을 구하고 싶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걸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큰 상금을 주겠다. 이래 이제 그걸 공모로 이제 내버렸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돼가지고 화가들이 전신 그림들을 이제 보는데 자기만 보는 것은 전문가도 또 같이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요즘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고 이 폰은 이게 참 우리 생활에 편리한데 이게 또 이럴 때는 좀 불편하네. 이게 또 좀 그럴 때는 이거는 지금까지 같이 좀 만들면 좋겠는데 강의할 때는 전혀 안 받는 거. 그래서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 그림들 말씀드린 뭐 정원 풍경, 호수 구름, 뭐 10월 풍경 등 평화로운 모습들이 많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그림들을 다 지나치고 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공간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 벼락에서 그냥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한쪽 옆에 쏟아진 옆에 숲속에 로빈새가 둥지를 털고 거기에 알을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 주위 환경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품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볼 때는 금방이라도 일진강풍이 불면 그만 이 둥지가 폭발을 떨어져 가지고 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라. 그런데도 여기에 이 로빈새는 그 표정이 시끄럽고 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환경 그런 환경인데도 표정은 불안과 공포의 기미가 전혀 빠져 평화로운 모습으로 알을 품고 있더라. 그 모습이 너무 좀 좋더라 이 로빈새.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면서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슨 깨달았느냐? 평안한 것은 외적 환경에 인한 조건이 아니고 주위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외적인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 이것도 역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가 외적 환경이 어떤 그런 관계없이 정말 평화롭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맹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 학교를 제가 방문하게 된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맹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앞도 못 보는 이런 맹인들만 다니는 학교가 너무 잘 바꿔져 있어요. 그렇게 맹인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 방문객이 이제 그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죠. 맹인들을 보지 못하는데 왜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정상인들은 우리 맹인들이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눈 뜬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맹인 교장 선생님, 앞못 보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요? 결국 뭡니까? 뭐로 본다 말입니까? 마음으로. 맹인은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몇 가지가 있죠. 육안은 우리 그냥 눈입니다. 눈은 이제 보이는 그대로 보는 거. 육안이고. 그 다음에 시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맹인들이 보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맹인들은 이런 그래서 이 맹인들이 보는 아름다움 이것이 있다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상상의 눈으로 보다가 실제 신문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죠. 이거는 우리 어떤 사람들의 또 경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소문난 것을 참 좋다고 소문난 것을 가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은 여기서 달의 동화를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참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방아도 찍고 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이야기도 듣고 그런 동안 봤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달 그림자 사진이 나오고 즐거운 방아 찍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달에 대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상상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그 사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되고 달에 제 세계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달에 착륙해가지고 사진 찍어 오겠죠. 우리 실제 달에 그거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뭐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그걸 보고 실망하는 거,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얼마나 달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는 눈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춘식 한이 시가 있는데 이것도 뭐 마마오 강의됩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 메가드 장군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청춘시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은 시냐면 사무엘 운마의 간사님 78세 때 이 두 사람은 40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이란 무엇이냐? 그 시의 이 부분만 제가 여기에 발췌했습니다. 길어서 다 못하고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춘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다음에 그것은 장밋빛 밤 뱅크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이 청춘시라는 또 그 구절이 또 더 있습니다. 깊은 세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부리치는 모험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청춘시다. 또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바로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들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 것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공포 실망 때문에 기름은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떨어지선 그런 게 떨어지서는 안 되겠죠.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음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면 젊음은 유지해서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고통의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봤어요. 키가 작게 태어나면 이건 어쩔 수 고칠 수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고칠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통에는. 그럼 대처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고통이 닥치면 거기에 집착하여 고민하고 그다음에 환경 원망하며 힘들게 살지 말고 고통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어느 쪽인가를 먼저 파악한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앞에 거 능력 밖의 것이면 조용히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할 수, 제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여 수용해. 그리고 수용하고 여유를 갖고 기도하면 좋다. 나아가 베풀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다음에 해결이 그 고통의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면 어때?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대처하고 그렇게 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젊은 제자하고 스승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미리 너한테 말해줄 시간이 아니다. 조금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몇 년 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스승이 와가지고 얘야 네가 따라오더라. 그러면서 숙소로 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줄 테니 길을 따라오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냐면 술 속에 가가지고 아름들이 큰 나무를 안고 뭐라 그랬냐면 이놈 나무야 날라라 사람 살려 이 나무를 안고 계속 소리 지르고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에서 자기가 나무를 안고 나무야 날라라 감을 지르고 왜 날아나는 사람 살려 하고 하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옆에서 보고 뭐랬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제자가 스승을 떼어내려고 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무가 스승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스승님이 나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손을 놓으면 해결되는 않습니까? 하고 좀 큰 소리로 좀 화를 내는지 제자가 맞다 아닙니까? 자기가 나무를 안고 이러면 나무 보고 자꾸 나르나 그럴 때 뭐가 나오나 하면 놓으면 벗어난다. 그제야 팔을 풀면서 스승이 팔을 풀면서 지금 내가 한 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벗는 욕심으로 고통합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자기가 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명예, 사람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해 대놓고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아라. 이 늙는 괴로움, 늙었어 이거 하고 한탄하고 그거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의 괴로움은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제 그걸 좋아하는 데서 집착해서 온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해서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는 것에 집착해서 죽음. 마음의 상처. 강물에 돈을 던진 이유. 중년 남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그래서 산책을 하도 산책 끝에 어디로 가냐면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친구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나는 돌을 던진 게 아니라네. 아침마다 교만이나 이기심, 하루 동안 쌓인 나의 죄악들을 던져버리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지면 자기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는 거 그걸 던집니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 이렇게 이걸 보면은 근데 그럼 뭐 자기가 그리 실천하면 되지 돌은 말고 던지는 가까이 와.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있죠. 결심을 해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죠. 그럴 때 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인생은 현재 진행이요. 죽는 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앉아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욕심만 많고 배려도 없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도 조물주는 당신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들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현재 진행형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뭘 하냐면 범인을 한번 이룬 사람도 알고 보면 하찮은 범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빛날수록 그들은 더욱 짙듯이 행복의 구성되고 또 아픔을 감추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사람은 익어가는 거야. 내일은 내일 행복다. 고통, 응어리 누구나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행복과 보이던 뭔가 자기들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있더라도 괴로움으로 번민하지 말고 시리에 빠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세상 흐름에 따라 하루하루 최선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태양이 또 오를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는 노를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혜를 얻는 말. 이것이 인생 기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효의 대화가 있는데 이게 청산가부가 된 사람이 딸 하나를 낳고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대학교까지 졸업시켜가지고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 젊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모처럼 이제 딸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이제 교수 돼가지고 집에 좀 왔으니까 시간이 열려 있을 때 전에 다니던 교회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 이거 모처럼 왔으니까 옛날 다니던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이 사람 전에 학생 때 물어봤으니까 돌았어요. 근데 학원역에 가는데 부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남편 뭐 험담하고 뭐 한정 이야기야.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이 작은 아픈 사람이 보고 앉아보시오 하면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내년에 우리 딸이 대학교 시험 치는데 가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야 이거 뭐 이랬노? 이런 생각하고 또 한 군데 가니까 이게 장르 뭐 그건 식당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자들이 막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 나는 거야. 이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가자고. 그때 어머니가 손을 부르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나는 한평생 교회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봤다. 너는 이번에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봤구나. 딱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딸이 무너진 거예요. 야 어머니가 보는 수준 내가 보는 수준 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려고 하면 한참 민 10년을 공부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는 노를 쓴다고 이야기했죠. 늙고 갈수록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는 남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자식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 이야기 맞습니다. 마음이라는 주제로 아주 폭넓은 우리 교수님께 좋은 강의를 해주신 변민규 선생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강사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좋은 강사님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회원님들 손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강의를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우선적으로 모실 겁니다. 나는 뭐 외래 강사, 뭐 이런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면 형편이 또 안 되고 또 그런
분이 요런 자그마한 강당에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모실 텐데 오늘 이저 변민규 선생님 자료 모으시고 PPT 자료 만드시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걸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 앞에 서서 강의를 못합니다. 또 PPT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이고 그건 젊은 사람이 하는 게고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하고 맙니다. 아까 잠깐 그 청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청춘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게 청춘이다.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면 다 청춘이에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청춘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광을 청취해 주신 회원님들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